애니메이션 똑같은 애니메이션인데 노래 약간 바뀐 것 같은데. 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 털어드립니다. 미국에는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한국에는 우리가 있다. 뉴스 투머치. 세 분의 투머치 토커 소개합니다. 강창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은 밤이잖아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자다가 일어났을 거예요. 자기는 우리를 모르는데 우리가 자기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애니메이션 네가 있냐? 우리는 여기에는 우리가 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라이벌은 애니메이션. 예. 이라는 거를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에미넴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에미넴. 에미넴. 네, 에미넴이라고 정확히 발음. 에미넴. 영어를 잘못해. 에미넴. 예. 그 에미넴 저 랩을 여기서 따라할 수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저 브리트니 스피어스 저격하는 그저 뭐 어쩌고 스탠드업 나오는 노래를 제가 좋아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대통령이 지금 풀려나서 관저로 갔잖아요. 관저로. 요즘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저희 저 뉴스와 신문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속내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취재. 대통령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강찬호 위원 아는 거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 본인이 네. 내가 현재 판결 날 때까지 네. 입을 닫고 있겠다라고 참모들한테 얘기했고, 예. 그리고 참모들이 그거를 기자들한테 슬쩍 흘려가지고 예. 이렇게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이잖아요, 정. 그렇죠. 그 네. 정중 동이에요? 아니면 속도 그냥 정중 정이에요? 제 생각에는 예.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이고, 예. 뭐 또 아마 참모나 아니면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윤 예.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볼 때 이제 우선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법조인이고, 예. 두 번째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피고인이잖아요. 피고인 한마디로. 그러니까. 피고인, 예. 피청구인?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가 법적 용어로 그냥 예. 큰 틀에서 퉁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판결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판사를 자극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저지간 뭔가 이게 밖으로 이런 얘기했다라는 게 좀 보도되지 않도록. 요거는 굉장히 신경을 좀 쓸 것 같아요. 단속을 하는 거다. 네, 그럼 그건 가능한 저 뭐냐. 왜냐하면 지금 재판 상황이잖아요. 뭐 예. 그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팩터가 될 것 같다. 네. 아니 왜냐면 근데 그 나오던 날 이제 그 서울 구치소 거기가 이제 다른 구치소랑 다르게 내려오는 길이 언덕이 좀 있고 앞에 공터가 많아가지고 다른 구치소랑 다르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거든. 만약에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가 있던 동부구치소에 있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못 모였을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찻길이기 때문에 모일 데가 없어. 근데 구치소를 굉장히 많이 자주 다녀보신 거군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 일이 그거니까 많이 그러니까 다니죠. 예. 말이죠. 네. 서울 시내 있는 구치소 중에서 사람 앞에 많이 모일 수 있는데 서울 구치소밖에 없어요. 이야. 공터가 있어 앞에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동부에 갔으면은 그렇게 못하죠. 근데 네. 어쨌든 거기서 막 내려오다가 막 악수하고 구십도 하고 엇벗고 빼놓고 다 했거든요. 잽을 3번 했죠. 잽을. 네, 잽을 3번. 잽을 3번. 네. 지금 사진 나가잖아요. 이거 딱 보면은 이것을 언제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선거 유세 기간인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의 사진이잖아요. 아니 사실은 그 저 잽 말고 또 하나 눈에 띈 게 폴더 인사였잖아요. 예, 예, 폴더 예. 인사를 3-4번을 했는데 예. 그거는 정말 대선 유세 때. 그죠. 그 이후에는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랬단 말이에요. 요 장면을 보고 나면 한남동 관저 가서 뭔가를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좀 조용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이제 뭐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알아서들 해준다는 거. 예, 이미 그러니까 보수 결집은 다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마자 대선 여권 대선 후보의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는 한번 만나고 싶다. 기회가 되면 뭐 만나고 싶다 얘기를 하고 오세훈 시장도 이제 탄핵 심판 변론 재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김문수 장관이랑 솔직히 별로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는 석방 환영한다는 큰 틀에서. 그러니까 예, 예. 공개적으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 지금 아마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것 같아요. 뭐요? 첫 번째는 이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정보전 이제 물밑으로 변호사들이 이제 바쁘게 움직일 거다. 궁금하겠지. 예, 뭐 뭐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예, 네, 저- 저도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귀 준비. 네. 복귀 준비를 해서 복귀 준비. 이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뭐 전해지는 바로는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지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귀를 하면은 바로 업무를 이제 제대로 시작해야 되면 그동안 기강 빠진 사람들 또 소집도 하고 뭐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그 최상목된 그 지원 TF도 해체한다. 사실상 해체했다 맞아요. 뭐 이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복귀가 임박했다라고 그쪽에서는 믿고 있다. 세 번째는 이제
또 유튜브 보면서 예. 반주도 한잔 하셔야죠. 그러니까 좀 이제 삶을 이제 석방의 어떤 여유로움을 즐기셔야 되니까 그런 거 제가 중심으로 볼 때 지금 하고 굉장히 네. 그 윤 대통령의 속내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마지막 부분은 그래요? 왜냐면 50여일 동안 그 옥에 있으면서 그때는 술을 한 잔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면회를 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굉장히 그 안색이 오히려 좋고 건강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술을 안 먹으니까 술안 안 먹으니까 먹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박 실장 어떻게 봐요? 뭐 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까? 일단은 자유의 공기를 좀 만끽하면서 네. 김치찌개도 먹고 그 계란말이도 먹고 방도 이 방 저 방 다녀보겠죠. 안전해서. 왜냐하면 방 하나 있었잖아요. 작은 독방에 있다가 반려견들도 안아줬다고 보도돼 그렇죠. 있어요. 예. 반려견 토리도 안아보고 그다음에 샤워도 하고 예. 이게 정말 더물 샤워지. 그래서 예. 이렇게도 하고 이런 걸 좀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일단 탄핵 심판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상당히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은 예. 여러 정황상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틀리게 보는 거고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당연히 8대 0으로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내부에서는 그래서 탄핵 심판이 인용됐을 때 예. 이사갈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삼성동 당시 사저에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가 워낙 높아서 예. 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계 기각될 거라는 게 되게 소수였고 저 외진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지금은 거리에서 구구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아. 이 그들만의 리그가 약간 커져 있어요. 우리 착시 효과가 착시 효과가 오히려 커졌다. 그냥 저는 요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된다고 예. 봅니다. 아니 내가 이제 궁금한 게 정치인들이 말과 행동이 네. 본인들은 그냥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해석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냥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대통령이 그날 이제 나와가지고 막 어퍼컷만 빼놓고 잽 3번? 잽을 세 90도 번 폴 한 다 거죠. 하는 거. 이게 네. 나가다 보니까 와 저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 고마워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번 보여줘서 저들을 결집을 시켜야 나에게 탄핵 심판도 유리할 것 같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조기 대선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간단한 거는 그 바로 생각하고 한 거야, 그냥. 문제의 그 다른 구치소와 달리 사람들이 모여 있고 상당 거리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원래는 그냥 그 까만 경호차 타고 그냥 쑥 지나갈 수 지나가죠.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 길을 걸을 생각으로 이미 예. 구치소 나올 때부터 그 걸음을 걷는 쪽으로 예. 선택을 했잖아요. 이미 그가 어느 정도 그런 의도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의도를 가지고 아니, 어느 있는 정도 거다. 그러니까 무슨 의도냐면 첫째는 뭐 가장 가볍게 생각하면 우선 옥중에서도 뭐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해서 예. 자기 응원해 줬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밖에 지금 바로 구치소 밖에 그 지지층이 와 있다. 뭐 이건 당연히 들었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내가 그분들한테 감사 표시는 꼭 해야 되겠다. 아마 이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럼 감사 표시하려면 차 안 타고 한 100m는 걸어가 봐야 되겠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그 김에 내가 저 지지층한테 인사하고 고맙다고 표시하면서 몇 가지 제스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테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게 뭐 지지층 결집도 될 수 있고 또 뭐 어떤 당에 대한 또 메시지도 될 수 있고 나 이렇게 살아있다라든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그런 게 짧은 순간이나마 머리에 다 교체하지 않았겠는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김진우 평론가도 일단 예스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의도 없었다. 아, 없었다? 예. 그러니까 걸어간 행보가 아니요. 그게 의도 없었다. 그냥 예. 순간 필 받아서 그러니까 고마워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본인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대통령을 했을 때가 아니라 대선 후보 때였을 거예요. 그때는 어디를 가든 환호를 하고 윤석열 최고다라고 하고 근데 대통령 때도 물론 이제 환호를 받을 때도 있고 뭐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 지지자들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때 본인이 가장 행복했을 때를 간접적으로 다시 체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환호를 하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조건반사 같은 거예요. 파블로프에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순간 어느 순간 바로 손이 올라가고 이게 근데 주먹을 이제 원래는 어퍼컷을 하고 싶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야 여기서 어퍼컷 하면은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작게 사실상 그러니까 작은 어퍼컷 세레머니라고 좀 사실은 봤거든요. 확 들어올리다가 순간적으로 아차 하면서 여기서 맞아요. 멈춰야지. 저는 딱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 들어올리지는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쥐는 딱 요 타이밍.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나온 거다. 본능이에요? 예, 예. 파블로프의 개면 누가 파블로프고 누가 개입니까? 아, 뭐 제가 막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게 파블로프에게는 조건 반사할 때 항상 인용하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어떤 폄하나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저 참고로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 서울구치소가 그 앞에 이제 유치장 구치소부터 입구까지 길어요. 네. 거기 언덕을 차량택을 내려다가 중간에 대통령 쭉 걸어와요. 그렇죠. 서울구치소 입구를 큰 철문에서 나오면 왼쪽에 주차장으로서 큰 공터가 있고 또 큰 길까지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큰 길까지 내려가는 그 길을 이제 대통령이 걸어가면서 이제 뭐 악수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다고 보는 게 그것도 똑같이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뭐 직접 본 건 방송국에서 한 번 본 적밖에 없지만 네. 평생 한 번도 전략적인 게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아, 이거 너무한다. 그 대통령이 검찰 아니, 제가총장인데.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전략적으로 제가 뭐 죽 같은 표현을 쓴 게 주판 하나를 튕기는 스타일이 아니다. 주판을 휘두르는 스타일이다라고 했었지만 저희랑 방송할 때 한 번 했었어 그 얘기. 예, 그게 이제 늘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모습을 약간 추정을 해보면 갔을 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든 누구든 얘기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앞에 예. 대통령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마 거기서 누가 잠깐 뭐 이제 휴가 잠깐 나오고 또 들어가야 될 테니까요. 일단 예.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예. 딱 할 때 앞에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예.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는 이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대통령의 마음속부터 그냥 생각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오케이 내가 이들에게 알겠습니다. 인사해야지. 지금 네.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너무 많이 모습을 드러내고 막 메시지 내면은 탄핵 심판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용산하고 한남동 조용한 건데. 왜냐면 사실 그러면 그 다음날 각신문 특히 아무래도 용산은 보수 언론 신경을 쓸 텐데 보수 언론이 그 다음날 전부 다 자중하라. 자중. 그 자중이라는 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이제 진원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 취재해 보니까 대통령은 친한 이거 거창한 좋아요. 너무 취재란 말이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들어보니까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을 제가 좀 접해봤거든요. 네. 전부 그 얘기를 넣었대요. 뭐 대통령이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절대 로키로 가야 된다. 지금 뭐 제가 그 헌재 자극하면 안 되고 또 막 대통령이 지금 결정도 안 됐는데 막 벌써 다 그냥 다 풀려난 것이냐 완전히 그 죄를 면제받은 것이냐 이렇게 처신하면 민심에도 안 좋고 하니까 철저히 로키로 가라는 그 조언을 여러 그 친한 사람들이 넣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다음에 지금 잘 얘기하셨는데 그 재판 전략 여기서 지금 상당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변론 재개를 지금 변호인단이 하지 않겠다는 거 나오고 있잖아요. 원래는 빨리 끝냈다고 막 뭐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변호인단하고 얘기하면서 변론 재개 일각에서 하자는 지금 상황도 바뀌고 헌재도 해볼 말이 있으니까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 아직 그건 100% 확인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하고 뭐 얘기가 됐으니까 지금 변호인단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괜히 뭐 변론 제기하면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시간 끌기 전략을 하냐 또 반대로 헌재가 기각을 하면 또 어떻게 망신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변론 제기하면 마은혁 후보 임명되고 재판 참여해서 구인 체제 가가지고 6표가 확보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 이것을 감안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용산과 한남동에서는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국정 보완책을 준비했다. 뭐 그런 기사도 나왔다가 물론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그런 기사도 뭐 나왔던 것 그게 같고. 자기들끼리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상 세계가 좀 더 확대돼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또는 대통령 측 변호인 사이에 지금 몇 명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2명 정도는 기각으로 돌아섰다. 예.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소문내면서 오히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래서 마치 그걸 기정사실로 믿고 있고 그래서 이미 2명 정도에서 1명만 더 섭외하면 되는데 설득하면 되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돼 버리면 이분은 명확한 탄핵 인용 쪽이기 때문에 변론 제기를 하면 안 된다. 이 결론까지 도출되는 그들만의 망상 세계에서 지금 스스로 목소리를 키우고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가 믿는 알겠습니다. 그런 현실에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용산과 대통령실은 뭐 당사자니까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도 뭐 광의의 당사자지만 뭐 사실 탄핵되면 조기 대선 치러야 되는 또 입장이니까 좀 입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금 분위기는 딱 보면 지도부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보니까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 셋째도 안정 뭐 이런 건데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 주장하고 뭐 릴레이 5명씩 조 짜서 연자 농성한다고 그러고 개별 의원들의 발언은 좀 세진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의 겉에 나타나는 모습과 진짜 속내는 뭐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르다고 봐요? 아니면은 일단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로키로 가자고 하는데 예. 굳이 세게 지금 나가서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천막당사 지금 거의 2년 만이라고 합니다. 광화문에 천막당사 친 게 예전에 2012년에 13년에 국정원 개혁 뭐 그때 요구할 때 그러니까 민주당을 좀 비판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좀 로키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올 것을 국민의힘이 믿나? 그 생각이 드는 게 뭐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나라고 정말로 의심이 들어요. 예. 왜 저는 그렇게 아닌 게 이게 로키로 간다라는 거는 결국은 헌재를 자극하지 않아야 된다도 있지만은 결국은 탄핵 이후에 탄핵 파면된 다음에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니야? 중도층 잡으려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로키로 가죠.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 머릿속은 어차피 탄핵은 인용이고 총대선 예. 준비가 들어있다. 말은 못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 자극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야 되면은 자극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그쪽에 힘이 실렸다 저는 지금 지도부의 생각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뭐 윤상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좋아하고 뭐 이렇게 반색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서 망했다 이게 대세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잠깐 그러면은 대통령 석방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환영 논평하고 개별 의원들 와 잘됐다 뭐 이랬는데 속내는 다를 거다. 아니 실제 몇 분이 저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되게 곤란해졌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네, 왜 나왔대 이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게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계속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으면은 결국은 이게 대선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특히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뭐 더 이제 파면이 되면은 대선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게 전망적 투표가 돼야 되거든요. 대선은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망적 투표 성향이 강하잖아요. 누가 앞으로 잘할지를 봐야 되는데 계속 윤석열이 나오고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무슨 발언하면은 그쪽으로 지지층도 확 몰리고 그러면은 대선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까 대통령 나와 있으면 조기 대선 있으면 구도가 역시 계속 이재명 대 윤석열 저 구도가 바로 되버린다. 정확한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도 똑같아요. 제가 어제 취재를 해보고 또 취재라고 보면 좀 그런데 민주당 비명계 지금 이른바 잠룡들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민주당 얘기 좀 이따 그럴까요? 그럼 그냥 지금부터 그냥 끝까지 저는 안 해도 되는 것이. 국민의힘 얘기 마저 좀 해보고 국민의힘 얘기를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예. 국민의힘부터 해드려? 그러면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지금 뭐 저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혼재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냥 드러난 현상을 말씀을 드리면 딱 한 달 전에 2월 12일 날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 왔어요. 그때 윤재욱 의원하고 막 거기 이제 세미나 사람 같은 거. 많았지, 그때. 사람 많았죠. 본인 아마 아실 거예요. 약 40여 명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서 어제 오세훈 뜨나보다 그리고 대선 조기 대선 이미 모두 들어갔다 했는데 어저께 딱 한 달 만에 3월 11일 어저께 이번에는 유영원 의원이 또 북핵 관련 포럼을 해서 많이 안 왔어. 좀 바로 아시네. 반토막. 40명인데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벌써 이제 윤 대통령 존재감이 확 드러났고 지금 조기 대선을 적어도 겉으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도 하는 얘기가 지금 조기 대선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헌재 절차적 흠결 지금 빨리 개선해라. 지금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로키로 가기 시작했고 조기 대선 관련돼서 내가 뭔가 그런 잠룡들한테 가서 사진 찍는다는 거를 벌써 지금 의원들이 기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이 친윤 지금 뭔가 재선하고 가까운 이런 의원들의 행사에 친한계 의원 중에서 약간 성향이 열벗던 의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는 직접 나경원 의원실에서 들었는데 얼마 전 나경원 의원이 무슨 행사인가 했었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는 전에 언론에서 그냥 아주 적극적인 친한은 아니지만 조금 친한 계로 이제 대강 누구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아니 공식적으로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 저가 안 갔어요. 안 갔고 이제 나경원 의원 실족 얘기를 들어서 전하는 거라 어쨌든 그런 의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 한마디로 다시 지금 말한 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비명계 지금 잠룡들조차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소집해가지고 우리 함께 윤석열과 맞서 싸우자. 여기에 지금 다시 프레임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 국민의힘 역시 지금 조기 대선에 지읒자도 꺼내지 않고 지금은 일단 윤 대통령 지키기 뭐 현재 어쨌든 좋은 결과 끌어내기 그렇게 하는 거죠. 약간 속내 해석이 약간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겉으로는 적어도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겉으로는 거죠. 박 시장 이게- 어떻게 봐요? 겉과 속 완전 다른 거가 국민의힘이 그럼 지금? 지금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 애매한 된 건데 뭐냐면 저도 여권 관계자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저는 뭐 1월 초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만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 정도면 예. 이 두 분은 망상에 크게 빠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전략적 스탠스로 계속 어떻게 보면 탄핵에 반대하고 그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급변친을 나중에 할 거다. 이게 계속 거리의 극우 목소 때문에 늦어졌어요. 예. 근데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급변침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조기 대선 열려도 현재 결정을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뭐 이런 거. 그렇게는 그러니까 되죠. 변침하기에는 너무도 나갔다는 거예요. 시간도 부족하고 네. 그리고 거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 지도부도 이 목소리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왔던 결론은 거리에 나가자는 일부 의원들 사실 다수죠. 예. 다수 의원들의 목소리에 개인적으로는 알아서 하세요. 당에선 안 합니다. 예. 이게 양쪽에 지금 비중을 두면서 하는 애매한 스탠스거든요. 나중에 소프트 랜딩을 노리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너무 윤 대통령의 목소리에 무게가 좀 더 실리면서 심지어 여기서 대통령까지 석방됐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럴 네. 경우는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든 변침을 해서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를 내세우면서 대선에 도전할 것인가 예. 아니면 아예 구구 목소리에 내가 확 기대서 당권이라도 쭉 갈 건지 이야. 이 애매한 지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김준일 저 평론가가 얘기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거하고 우리 저 박성태 실장의 급변치 포기 선언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아주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다른 그러니까. 고민 중일 거다라는 그러니까 고민 중이다? 걸쳐 놓은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지지층 총결집 해가지고 나오는 게 여러모로 크게 도움은 안 되고 대통령도 자중하라고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예. 뭐 그리고 그 과실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누가 따가느냐. 굳이 따가자면 윤상현, 나경원이 따가지 권성동, 권영세가 따갈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지금 거죠. 중요한 예. 거는 저는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은 총력전 펼쳐서 의원들이 삭발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명계까지 다 소집해서 국난 국복 지금 앞으로 그냥 함께 캠페인하자 예. 대규모 집회 갖자 그러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저께 정확히 선을 그은 거예요. 당 차원의 집회나 이런 거 예.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조기 대선 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 지금 중도층 싫어할 만한 예. 그런 행동 안 하겠다는 거가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들이 가서 윤 대통령 지지하는 행동은 내가 못 예. 말린다라는 거는 또 기존 강성 지지층을 어느 예. 정도 끌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다 알겠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뭐 탄핵이 뭐 기각이 되면 그냥 대통령 복귀니까 조기 대선 없는 건데 인용되면 조기 대선에 지금 물밑에서 준비하잖아요. 예비 후보들이 이른바 찬탄파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은 최근 며칠간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찬탄파는 발이 묶입니까? 이렇게 되면 박 실장? 한동훈 전 대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조금은 상황상. 왜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단 중도 확장성으로 본다면 예. 사실 유승민 의원이 제일 강력하지만 예. 그 말도 안 되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예.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저분이 경쟁력이 있겠지만 배신자 프레임에서 안 될 거야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안 되는 이런 유승민 전 의원이고 예. 그래서 빼고 나면은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중도 확장성이 강한 예. 광고 듣고 할까요?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야기 마무리 멋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박성태 실장 뭐 일단 이 조기 상황이 대선 열리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유리해졌고 대통령의 석방이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을 놓고 보면 예. 오세훈, 한동훈 이 두 분이 제일 중도 확장성이 컸는데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계속 경선까지 염두에 두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왔어요. 그러니까 헌재 흔들기도 했다가 대통령 안 된다고도 했다가 또 행정가적인 면모를 드러내면서 중도 확장성도 보이려고 했다가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찬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거든요. 물론 오세훈 시장도 찬탄이지만 예. 약간 애매한 찬탄이었고 조금 명확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구구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오세훈 시장은 어느 쪽으로 갈지 분명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것 같고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분명하게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도 해야 된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다. 그냥 요 세 마디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이번 대선 어떻게든
이겨보자. 중도 확장성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표를 한동훈 전 대표가 가져오기에 좀 더 유리한 지형이 됐죠. 그쪽 걸 다 먹을 수 있다.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죠. 구도가 내부 경선 구도도 그렇죠. 최종 4인이잖아요. 최종 4인에 그러니까 반탄과 찬탄이 들어갔을 때 찬탄 표를 가져오는 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더 유리해졌다. 아니 앞서 박 실장도 얘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그러니까 다른 뭐 홍준표 시장도 명확해요. 김우수 장관도 명확하죠. 한동훈 대표도 명확해. 그냥 딱 저 오세훈 시장의 이 탄핵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씩 오세훈 시장은요 난적 전략적 모호성이 전략이었어요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이죠. 예, 이거 왜 그러냐면은 발언을 제가 그냥 그대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작년 12월 6일에 이제 탄핵 저기 계엄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탄핵 그때는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세훈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12월 12일에는 예.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황, 정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오세훈 시장 측의 생각은 어쨌든 보수 그 결집이 이완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예. 그리고 중도표도 얻어야 되고 하니까 본인의 어떤 뭐 합리적이고 온건한 이미지도 있으니 이쪽을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보수 쪽 강경 보수 측에서 비토가 적었어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전략이 맞아 떨어졌는데 최근엔 그 얘기 한번 하지 않았어요? 예. 탄핵을 찬성한 게 아니라 탄핵 절차를 가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얘기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맞아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정도 됐으면은 이거를 절차적으로 이거를 탄핵 심판을 해야지만 대통령이 다시 힘을 발휘하든 복귀를 해서 아니면은 파면이 되면은 이제 바뀐다 뭐 그런 거니까 이런 전략적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온 게 맞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좀 더 이제 변론 재개까지 얘기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보수 진보 양진영만 갈리는 게 아니라 보수 내에서도 갈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약점으로 지금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 당내 경선에서는. 당신의 입장은 뭐야? 이걸 물었을 때. 그렇죠. 네. 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요. 지금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이 같이 이제 하게 이제 윤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경원 의원 쪽에서 선을 긋는 게 그 부분이에요. 뭐요?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윤 대통령 계엄이 정당하다고 한 적도 없고 윤 대통령이 뭐 잘못이 없다라고 아예 단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요즘 그 나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걸 보면 법학 내지 역사 강의를 해요.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해서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해서 명예혁명 권리장전을 거쳐 미국 헌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나라 헌법까지 계승된 게 뭐냐면 듀 프로세스 그 적법 절차다. 그러니까 범죄가 있건 없건 그걸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이 법을 어기게 되면 그러면 그 진짜 그 사람이 범인일지라도 그 사람을 놔줘야 되는 그런 게 적법 절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의 죄를 나는 묻는 것이 그 자체가 죄가 없다고 강변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그러면 따지기 위해서 절차를 해야 되는데 헌재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다 적법 절차를 어겼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한 대로 강경 보수 부터 중도까지 수도권 의원 쪽이니까 그런 거고 지금 오세훈 의원도 정확히 그걸 하고 있어요. 어저께 헌재가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번론을 제기한다. 계속 어떤 말마다 흠결 보완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은 그 합리적인 타협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도피처를 찾은 거죠. 그런 거 약간 지금 그래서 중도 보수 쪽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절차가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죄를 따지기에는 절차가 너무 이상하다. 뭐 수사, 체포, 구속, 뭐 재판, 헌재까지 전부 절차가 다 흠결이 엉망이다. 고로 각하돼야 된다.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지난번 한 토론에서 홍준표 시장한테 그걸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지금 강찬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율사 출신들입니다. 나경원 판사 출신, 오세훈 변호사 출신, 홍준표 검사 출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 법조인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이해가 된다. 변호인이나 정치인 홍준표 시장, 정치인 나경원이 절차를 따질 거냐, 실체를 봐야지. 나경원은 만약 그렇게 얘기할 거면 그만두고 판사 다시 가시든지 변호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이 절차를 따져서 그 조그마한 절차를 따져서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게 정당의 대표고 중진이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절차 잡아서 트집 잡으려면 그만두고 변호사 하셔라.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홍 시장이?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옛날에 기자들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잖아. 몽둥이라도 맞는 수가 있어. 뭐 그런 말. 그래요?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나요? 아 이거 자 이거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저, 아니었습니다. 저 네. 편집하겠습니다. 네. 싹둑. 예. 자 그러면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은 지금 겉으로는 보면은 안 하던 삭발 단식 나와요. 그 다음에 막 이재명 대표는 뭐 이거 검찰이 상고 포기한 거는 이거 뭐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 뭐 요런 얘기까지 하고 예전보다 더 세졌거든요. 진짜 최상목 재판관 죄송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한다는 얘기도 더 세게 나오고 왜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네. 대통령 대통령이 석방됐으니 탄핵도 기각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석방되고 어. 또 최근 며칠간에 이번 주 초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기각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막 커지잖아요. 예. 물론 정확한 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확인 안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그런 쪽을 잘 아는 분에게 물어봐도 나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인단들이 양측에서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그게 좀 과장되고 예, 그게 맞아요. 퍼지고 이런 상황이지. 나오면 안 되지 그리고. 그렇죠. 나오면 안 되고 헌법재판소가 지금도 결정을 못 내렸을 거 봐요. 상식에 비춰서 이거는 8대0의 명징한 인용 사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런데도 그런 소문들이 막 나오고 예. 그래서 제가 가스라이팅이 정말 위험한 거구나. 그런데 노출되다 보니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0.2% 정도 보다가 0.7%로 좀 높아졌어요. 예. 막 그런데 노출되다 보니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분위기가 약간의 위험성 혹시 그런 것 아냐? 그 사실은 아무 근거 없는 헛소문이 너무 퍼지다 보니 예. 그런 것도 조금 더 있고 예. 또 하나는 제가 뭐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대통령도 석방된 마당에 어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계엄 이후에도 본인의 비호감도가 좀 높다는 것 때문에 예.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예. 이게 지지층을 충분히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저는 다시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선만 놓고 이재명 본다면. 대표의 민주당. 그렇죠. 아 이재명 대표의 문제. 그러면은 그 뭐야? 겉으로는 야 혹시 하고 약간 조급하고 걱정이 되지만 속으로는 확실히 웃고 있다는 이런 얘기네. 맞아. 그러니까 뭐 웃는 신용도 못 하기는 해요. 웃는 그런 얘기도 못 하지만은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크게 불리하지는 않겠다. 그냥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 박성재 실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대선이 결국은 심판 선거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위협감을 일반 국민들 지지자들이 아는 사람들은 위협감을 좀 느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주먹 한번 이렇게 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일반 국민들은 느끼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을 끝내고 더 이상 내란 세력이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김경수 지사도 지금 바로 단식했잖아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과거에 이제 무임승차론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석열 정권하고 제대로 싸운 게 없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감옥에 있었거나 해외에 있었거나 그러니까 본인의 선명성을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자 이제 속내들이 있는 거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한테 되게 유리해졌던 게 이재명 대표의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특히 이제 매부쇼 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짰다, 이거. 비명들이 검찰과 짜가지고 나 보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동안 화합하고 통합하려는 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통합한다고 했더니 진짜 통합하는 줄 알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돌 정도로 이게 뭐냐 갑자기 뜬금없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쏙 들어갔어요. 오늘 그리고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 하는데 천막 농성 그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뭐 김경수, 박용진, 뭐 임종석 등등등 다 만난다는 거죠. 그럼 이재명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 주도로 이거를 끌어간다라는 거 리더십도 더 확고해지고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한테는 호재죠 이게. 사실 비명계에서는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매부쇼의 그 발언.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상당히 타격이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고민하다가 만약에 윤 대통령이 석방이 없었으면 안 갔겠죠. 오늘 그래서 근데 완전히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문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나를 공격했다는데 예전에는. 이제는 나와 비명계가 짜가지고 검찰을 공격하자. 문 대통령을 즉시항고로 포기한 저 간악한 경험체를 나하고 이명계가 다 함께 스크럼 짜가지고 공격합시다. 오늘 광화문 청와대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다 오잖아요. 왜 오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비명계 특히 이재명 대표한테 좀 각을 세워온 분한테 세워온 분의 참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지금은 저희가 공간이 없다는 거야.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파가 그렇게 크다는 거야. 그래 지금 만약에 비명계 내가 거기에 짰다고 지칭이 되는 추측이 되는 사람이라도 예전 같으면 이재명 대표 만나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지금은 말을 그게 못 아니고 하잖아요. 마이크 잡으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안 됩니다. 검찰 나쁩니다. 빨리 턴제는 탄핵해 주세요. 네. 이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실 뭐 이렇게 가는 민주당 내 거죠. 친명과 비명이 내부 갈등이 막 커질 타이밍인데 갑자기 외계인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구방위 사령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요게 그래서 변수는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지금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전에 헌재 재판이 얼마나 더 끌 것이냐. 지금 벌써 역대 기록을 이제 노무현 박근혜 때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해놨는데 아마 내일 모레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록을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뭐 김준일 평론가께서 또 다른 데서 그 분석과 예측을 해주셨던데 이번 주에는 어렵다. 자 그거 해보시자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좀 길어지는 게 정상이다. 정상이라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인 게 왜냐하면 양측의 충돌의 강도가 그렇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다 예상을 했던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그다음에 변호인 측의 이 변론, 항변, 주장, 저항, 방어 이거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강도가 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제 판단하는 사람의 판단의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이 사건에서 서면 10번 냈는데 지금은 100번 내면 다 읽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내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물리적으로 제가 봐도 그럼 언제 할 거냐. 왜냐면 이게 3월 말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있죠. 4월 중순에는 헌재 재판관 2명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냥 늘어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헌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해요? 일단 다음 주는 안 넘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져도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의 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얘기지만은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지금 민간 국가로 분류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정보 교류도 못하는 핵이나 이제 AI 정보 교류도 못하는데 이걸 리더십의 공백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빨리 해야 되는데 뭐가 됐든 그런 압박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화요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18일 날. 그래요? 예. 그럼 그날은 아니네? 그날 그렇죠. 뭐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같이 그러지는 안 한다고 어렵죠. 보면은 월요일 날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면은 21일 네, 21설이 굉장히 유력하죠. 다음 주 금요일 날? 한다면 예. 왜냐하면 어느 쪽을 해도 그 솔직히 그 소동이 불가피할 거 아니에요.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격앙이 되실 거니까 그럴 때는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금요일 날 하고 하면 이제 토일은 좀 아무래도 좀 이게 좀 쿠션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금요일이 만약에 정말 헌재가 딱 무자르듯 인용이다 기각이다 한다면은 요일을 택한다면 금요일이 헌재로서는 그나마 조금 좀 쿠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이다. 게다가 이제 한덕수 총리 지금 이거를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 놓고 굉장히 뭐 논란이 많은데 먼저 하냐 같이 하냐 나중에 하느냐 뭐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하게 되면은요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 등등등의 내용이 들어가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예측할 수도 있다. 그래서 먼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도 그런 걸 고려를 해서 같이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시간이 좀 바로 하기 어렵고 좀 약간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헌재가 물론 거기에 위축을 느끼는 거리의 구구 목소리에 위축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회 갈등이 지금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는 모습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장면이 문영배 재판관이 계속 얘기를 할 때 변호인단에서 막 질문해서 문제 삼고할 때 그 원고를 문제 재판관이 들어보면서 이거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동의된 질문을 제가 대신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뭐 성향 이런 것까지 여당 측 또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문제 삼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란 혐의, 내란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정말 단어 하나까지 흠결 없이 하려고 이런 걸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존보다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래도 저는 다음 주 저도 원래 이번 주 금요일 예상했는데 더구나 대통령 석방되고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주를 넘기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좀 다른 쪽으로 좀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그런 정도까지 지금 의견이 다 굳혀져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사실관계 특히 이제
이제 그 기본 여기다가 그 이번에 어쨌든 법원에서 예. 그 지기현 판사가 이제 뭐 결국 적법 절차를 문제 삼은 거잖아요. 예. 수사권이라든가. 예. 이제 그와 관련하다 보니까 그럼 검찰 조사 우리 채택했는데 예. 검찰이 수사할 때 그 전에 경찰 공수처 예. 합동 수사한 내용도 혹시 들어갔으면 뭐 그건 또 다시 우리가 또 제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예. 그 사실관계와 증거 채택에서 다시 논의할 게 생기면서 평결이 아니라 지금 평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간 희망도 섞였겠지만은 지금 인용과 기각이 결코 6표를 인용이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최상목 최상목 부총리 탄핵 그리고 마은혁 임명 압박 앤드 즉 삭발 대규모 집회 등 굉장히 강경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6표가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평의 단계죠. 나중에 이제 판결할 때 탄핵이냐 기각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지만 평의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너무 명징한 사건이어서 예. 6표가 확보 안 됐다고 보기는 물론 그 현재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하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 추측의 영역이죠. 추측의 영역이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다만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사실은 미수잖아요. 일단 실행된 건 없잖아요. 미수죠. 그러면 이걸 결정관에 넣을 거냐? 홍장원 메모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런 그럼 거에다 그걸 판단. 빼자고 했을 때 자 이걸 빼는 게 맞냐? 이게 그만 홍장원 메모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서 논거를 사실 받아 놓는다. 훨씬 더 꼼꼼하게 지금 보고 있지 그 않을까. 부분은 근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너냐만 하니까 죄질을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중하냐 덜하냐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 예.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탄핵 심판하면 우리 특보해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일정이 많아서 그거 조정하는데 그거는 미리 좀 얘기해 주든지 언제 이틀 전에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전국의 모든 기자들도 똑같습니다. 금요일 날 되게 반휴일인데 네. 그날 다 뛰어나와 가지고 네. 토요일 날 새벽까지 엄청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언급하신 한국이 민감 국가로 분류됐다는 말, 요거는 정확하게는 아직 아니에요. 검토 네, 중이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아직은 보시면 되고. 민감한 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요거 짧게 보죠. 명태균 씨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또 문자가 공개되고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공개되고 요번에 또 하나가 공개됐어요. 이번에 하나 공개된 거 보니까 2021년 초인 것 같은데 7월인데 저 당시에 뭐 이른바 시사인이 독점으로 단독 공개한 겁니다. 이른바 X파일 장땡땡 소장의 X파일 얘기가 나왔을 때 기자들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봅니다. 김건희 여사님 이렇게 써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 대선 출정식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X파일 질문은 강하게 짧게 잘라서 응대하시고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면 말꼬리가 잡혀 더 곤욕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 정치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더니 여사님이 넵. 그리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총장은 발광체냐 반사체냐. 정치인은 모두가 반사체다. 국민이 발광체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비추는 반사체다 하니까 여사님이 넵. 이러거든요. 근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일 수도 있는데 내 기억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당시에 윤 총장 이렇게 했던 것 같아. X파일 물어보면 막 이러고 짧게 대답하고 발광체 반사체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일 참모였던 건가요? 명태균 씨가 우연인가요? 이거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건가요? 제일 참모라고 뭐예요? 봐야 되죠. 그때는 그러니까 정치에 사실 잘 몰랐던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오면서 명태균 씨에게 상당히 많이 의존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대답들이 명태균 씨가 제시했던 솔루션들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따라서 한 것 같아요. 다만 뒤로 가면 시사인 공개한 내용 중에 그게 나오죠. 여성 대통령이 된 다음에 캄보디아 발리 갈 때 그 여사가 명태균 씨가 먼저 묻습니다. 혹시 어디 남쪽으로 가실 일이 있습니까? 캄보디아 발리 가는데 왜요? 최근에 마산에 정어리떼가 집단 폐사하고 무슨 사고 참사 뭐 얘기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 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과 컨설턴트가 정어리떼 집단 폐사에 의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 예. 저는 좀 그랬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의사결정 했는지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단 의사결정 까마귀 날자 대화에 배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정어리떼 얘기가 나온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죠. 어떻게 봤어요, 김준일 평론가는? 저는 궁금한 거 이걸 왜 여사님한테 했을까? 그러니까 여사님이 사실상 모든 판을 기획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이제 여러 언론 보도나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여사님이 검찰 시절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조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게 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구나. 예, 뭐 예, 예.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특유의 도리도리 예. 이게 뭐 이제 그 얘기도 나오고. 예, 거기도 나오죠. 부동시 짝시에 의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의사가 명박사님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의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진단도 해주고 솔루션을 줬다 이런 걸 보면은 예. 명태균 씨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일종의 저는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실언을 많이 하니까 연기만 해라 너 좀 제발. 맞아. 그러다가 그러고 이제 있어. 쫓겨났지 결별했잖아요. 아, 진짜로 그냥 일종의 꼭두가시처럼 했구나. 시키는 대로 다 했구나. 사실은 후보가 자기 생각이 있고 그러면은 또 고집도 피우고 그러는데 거의 말들이 다 먹혔구나 이런 걸 좀 확인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재밌는 게 짝시 그 얘기도 저도 보고 그때도 사실 대선 때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부동시 있었죠. 네, 부동시 얘기가 이제 도리도리 때문이다. 실제 당시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양쪽 눈에 시력 차이가 좀 있는데 이쪽이 안 맞다고 그러면 왼쪽 눈으로 보고 오른쪽 눈 돌려서 다시 그 위치를 확인해서 보고 물리학에 반하는 설명인데 예. 그게 설득력이 있다는 건 좀 웃겨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 이번 것들은 제가 볼 때 이제 명태균 씨하고 김 여사하고 나눠 쓸 법한 그 대중이 예상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결국 명태균 씨가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전략 이런 거에는 아주 그냥 그 교사 역할을 톡톡히 했고 예. 또 여사가 흠뻑 거기 빠져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관심이 이걸 첫 번째로 터뜨렸는데 시사인이 예. 앞으로 더 있다는 거잖아요. 예. 왜 이거를 첫 번째로 터뜨렸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폭발적인 내용은 아직은 아닌데 예. 그렇다면 지금 후반부에 보통 오, 언론은 이런 거 한번 알겠습니다. 어떤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문건을 입수하면 그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부터 터뜨려요. 예. 그런데 이게 하이라이트라면 약간 약한 것 같고 이러면 이분은 이 언론 매체는 후반에 뭔가 이제 한 알겠습니다. 방을 노리는지 어떤지 이걸 한번 저는 그래서 다음 호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방불가 있냐고 질문 주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은데요. 아쉽지만 오늘은 본방불가 없습니다. 본방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가사 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